자, 변수 선언문 오늘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저장하도록 할당된 기억 장소의 이름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수학에서 변수와 뭐 조금 비슷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긴 한데, 자, 일단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가변적인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의 이름이고요. 모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어렵네요. 변수 선언 방법은 변수명 앞에 자령을 써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자령은 우리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트, 차, 플로트, 더블, 뭐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변수명은 이제 아까 만드는 규칙 얘기했었죠. 소문자로 보통 다 만들고요. 중간에 언더스코어들을 쓰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선언도 문장이고요. 이걸 선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언문도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은 10개월자 만드는 규칙을 따라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한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티저 x라는 게 이제 변수고요. 자료형이 인티저형이라는 거예요. 인티저형은 뒤에 얘기하지만 소수점이 없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다 초기값으로 10을 넣어라 이런 거고요. 그 x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로 가면 거기에 10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0이. y에는 마찬가지로 5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 보면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라는 게 뭔지 알죠? 주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램이고요. 그 램에 이제 뭐 이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 이렇게 인티저니까 4바이트 차이가 지금 나는데 컴퓨터에서 주소를 가지고 놀면 숫자니까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소 8번지에 뭐 어디 저장한다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여기 X가 저장된 곳은 X가 여기 10이 저장된 곳은 여기 X라고 하면 되겠고 5가 저장된 건 Y.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주소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이제 C 언어에서는 특이하게 이 주소 값을 가지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언어들은 그런 게 안 되고요. 일단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어떤 값을 넣어주고 그 변수를 가지고 놀면 이제 그 값을 가지고 노는 것이 됩니다. 자, 변수 선언하는 예를 보면 여기 이제 자료형들이 이렇게 오고요. 자료형들은 나중에 데이터 타입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에 의해서 다들 잘 만들었죠. 정수형 변수 num을 선언했다고 얘기하고요. 문자형 변수 ch를 선언했다. 이건 선언했다. 이런 식이고 이렇게 이제 같은 형들을 쭉 여러 줄에다가 선언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구두점 콤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줄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콤마는요 연산자로도 쓰여요. 근데 이때 쓰이는 이 콤마는 구두점 콤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썸과 에버리지랑 넘버는 더블형으로 하고 ch1, 2는 캐릭터형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자, 변수를 선언을 이렇게 했는데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선언을 하게 되면 변수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제 뒤에 나오는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값, 값이지. 그 전에 있던 값이, 이상한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거기에다 깨끗하게 내가 이 값으로 청소를 하면서 초기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언이고요. 여기 그 자리에다가 A를 넣어라 이런 겁니다.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 값으로 0을 넣어라. 정수 리터럴 0을 정수형 변수 num의 초기 값으로 해줘라 이런 겁니다. 두 개를 나란히 쓸 수도 있죠. 많이 쓸 수 있어요. num1은 초기 값을 2로 주고 num2는 5로 줘라. w0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w0은 소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점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대입연산자, 이제 연산자가 6장에서 나올 건데요.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변수를 선언하고서 그 변수에다가 이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10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num이 10입니다가 아니고요. 10을 num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값으로 할당해주라는 거고 자, 요거 지금 보면 정수형 변수 num을 선언했고요. 거기에다가 10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num에 10이 들어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바로 equal하고서 여기다가 10을 넣어주면 똑같이 num에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얘는 선언하고 값을 대입해서 num에다 10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혼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이 예제를, 오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 이꼴 3, 이건 지금 뭐냐면 넘은 3입니다가 아니고요. 3을 넘에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3을 넘에 넣어라. 그런데 넘이라는 변수라고 했죠. 변수. 물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넘은 10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계속 넣을 수가 있는데 3을 넣은 거 보니까 정수형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규칙입니다. 이 C 언어에서는 선언이 중요해요. 함수도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야 되고, 뭐, 구조체, 다, 포인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되고요. 자, 에러가 날 거예요. undeclared identifier. identifier, 지금 너무의 identifier거든요. 이 identifier가 선언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integer num이라고 해서 선언을 먼저 해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요 앞에다가 인티저만 써도 돼요. int만. 그러면 이제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주고 그거를 찍어 본 거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찍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자, 그래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써야 돼요. 선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모든 선언문은 실행문보다 앞에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선언문이고요. 그 다음 실행문은 이제 10을 넘에다 넣어라. x랑 y를 더해서 sum에다 넣어라. 이렇게 항상 equal 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입변선자가 있으면. 자, 근데 99년도 C 버전부터는요, 실행문 다음에 선언문이 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선언문들은 프로그램 앞에다 몰아놨었는데,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C++에서는 물론 똑같이 실행문 다음에 선언문이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되도록이면 선언문들은 앞에다가, 프로그램 앞에다가 쭉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긴 소스가 나오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전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중간중간 선언문이 아무데나 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컴파일러별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걸 선언문이, 파란 게 지금 선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이렇게 나놓고 보면요, 이제 x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10을 넣어줘라 이런 겁니다. y에도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가 y에다가 5를 넣어라 해서 이제 한 건데, 프린트문이 없으니까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컴파일러에서는 다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아까 예전에 오래된 컴파일러들, 지금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 컴파일러에서 하게 되면 이런 에러가 떴습니다. 이거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선언문이 실행문 뒤에 나온다 그래서 얘를 위쪽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인티저 x 세미콜론, 인티저 y 세미콜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컴파일러들은 다 C99를 지원하는 컴파일러들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문들이 무의미하게 뒤에 막 실행문이랑 섞여 있으면 소스를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선언문들은 이렇게 좀 위에 깔끔하게 정돈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위에다 쓰는 게. 자, 변수 선언문을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요. 자료형을 미리 컴파일러에게 알려주어서 기억 장소를 확보합니다. 자, 내가 x라는 곳에다가 10을 넣어줄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컴파일러는 얘가 x가 10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뒤에 인티저 x가 올 건데요. 거기에는 소점이 없는 정수형 값만 넣어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한 줄을 써주는 것을 지금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변수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쉽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를 들어서 x에다 내가 3.5를 이렇게 넣는다고 합시다. 3.5는 이제 인티저형이 아니거든요. 인티저형이 저장할 수 없어요. 이게 0.5가 잘려서 들어가요. 자, 이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에러를 냅니다. 야, 너 여기 인티저 값만 저장하기로 했는데 3.5 저장 못해 라고 해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오류를 잡아주기 때문에 편리한 거죠. 그래서 언어별로 이런 거 안 하고요. 여기서부터 해도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이썬 이런 언어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선언문 하나를 더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초보 때는 몰라도 되지만 나왔으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정적 타입 검사와 동적 타입 검사가 있는데 위키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정적, 동적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스테이틱과 다이나믹 우리말로 정적, 동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정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컴파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컴파일 할 때. 컴파일 할 때가 정적이고요. 실행할 때 영어로 이제 런타임이라고 하는데 런타임 실행할 때가 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검사하는 것도 정적 타입 검사가 있고 동적 타입 검사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타입이 올바른지에 대한 검사를 컴파일 할 때 해요. 컴파일 할 때. 그래서 이제 C 언어나 아니면 C++ 언어 다 맞게 배울 고우는 이제 C++를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구글에서 만든 한 10년 정도 됐죠 벌써. 이런 언어고요. 자바나 코틀린도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구글에서 만들었는데요. 자바 소송이 걸려서 너무 많은 돈을 계속 지불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현재 기본적인 언어 자바도 아직 많이 쓰고 있지만 코틀린 언어가 있고요. 자, 이런 언어들은 정적 타입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언을 하고 값을 대입해야지 이런 게 없으면 다 에러 나요. 저런 언어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바에서도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도 에러 타입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티저 값에다가 뭐 소수점, 3.5 이런 거 대입하면 에러를 내주니까 좀 편하죠. 프로그램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타입 체킹하는 언어들은 보면요. 실행할 때 결정을 해요. 실행할 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도 배우니까 알 거예요. 파이썬은 그냥 뭐 X에다가 10을 그냥 넣을 수가 있죠. 이제 처음 대입되는 그 자료용으로 내부적으로 자료용을 갖게 되는데,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 뭐 인공지능 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PHP 슈프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고요. 뭐 이런 대부분의 스크립트 언어들은 이렇게 이제 실행할 때 그 타입 체크를 해요. 얘가 처음에 인티저로 들어갔으니까 계속 인티저로 잘 갖고 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뭐 한 줄을 안 쓰니까 선언을 안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 동적 타입 검사하는 언어들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요. 자료형을 먼저 딱 명시를 해주고 이렇게 C 언어에서 하듯이 하는 경우가 요즘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형을 먼저 알려주면 확실하게 그 한 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눈에 보면 누구래도 얘는 인티저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겠죠. 자, 이해자가 경고가 나는 이유 조금 전에 했는데요. 변수 선언을 했는데요. 변수선. 자, 그 다음에 10을 x에다 넣고 12.5. 자, 인티저형이라는 것은 소수점이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마다 다른데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경고를 띄웁니다. 경고는 뭐냐면 equal 얘가 conversion from W0으로부터 insta, first of loss of data. 자, 예를 들어서, 이제 W형에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까지 저장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경고를 내줍니다. 물론 이제 경고가 나니까 실행은 가능해요. 에러가 아니면 실행까지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실행하기 전에 경고가 뜨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네. 원래 인티저 x는 인티저 값만 넣기로 했는데, 여기 지금 W형을 넣었네. 라고 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적 타입 컴파일 할 때 이걸 컴파일러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C 언어는 이제 정적 타입 언어이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정적 타입 검사 언어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에러 경고 나는 것까지 체크가 될 수 있겠죠.